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생활정보법률편의 진행을 맡은 골드스틴 법률그룹의 지명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민법 쪽에서 4월 1일부터 이제 회계연도가 시작됐던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서 또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2017년, 2018년 회계연도로 이제 해당되는 취업비자 지금 신청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4월 3일이 첫 날이셨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데이로 5일, 그러니까 일하는 날로, 그래서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5일을 4월 첫째 주 동안에 법에 의해서 그 5일 동안에 들어오는 접수 서류는 모두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5일 동안 H-1B 서류를 접수를 받았죠, 이민국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게 7일날 오후에 발표를 했던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지난 5년간 계속 그래 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원래 쿼터로 정해져 있는 그 비자 수보다 몇 배나 많은 수의 그 지원서들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4월 7일 이후로는 더 이상 신청서를 받지를 않고 그 4월 7일까지 접수되어 있는 들어왔던 이제 우편으로 배달이 된 접수 서류들을 추첨제에 붙여서 무작위 추첨제에 거해서 추첨에 뽑힌 그런 신청서들만 이제 고려를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3일부터 7일까지 약 20만 명 정도가 H-1B 비자를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학사용이 이제 6만 5천 개이시고 석사용이 2만 개인 거를 감안을 하시면 이제 비자 경쟁률은 사실 작년 그리고 더 예년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어요. 전에는 3대1 정도까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2.3대1, 2.34대1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쿼터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접수 서류들이 이제 접수가 됐지만, 경쟁률이 더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의견을 발표를 한 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민법 관련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법을 바꾸고 있고, 또 이제 방침들을 바꾸고 있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좀 예년들에 비해서 많이 좀 불안한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미국의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신청을 하시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다소 주춤하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좀 덜하고 아주 올해 첫 해에는 또 좀 이제 추세를 지켜보자 이렇게 한 상황들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들 또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신데 일단은 그 5일 동안, 첫 주에 5일 동안 접수가 된 신청 서류들은 이미 4월 11일에 이제 추첨을 지금 다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추첨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를 이민국에서는 알고 있는 거고요. 컴퓨터 추첨 결과는 다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신청 서류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만 개에 가까운 19만 9천 명이었기 때문에요. 그 케이스들을 이제 지금 하나씩 모두 다 이제 추첨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석사용 2만 개부터 먼저 하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신청서를 이제 학사용 그 6만 5천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두 번의 추첨을 통해서 쿼터 수를 맞춰서 지금 일정 그 개수의 신청서만을 이제 검토를 해주는 것으로 이미 지금 다 결과는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각각의 신청자들에게 그 결과가 가는 것은 우편을 통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이제 좀 기다려 보시면 우편으로 이제 추첨에서 떨어졌다라는 통보, 아니면 추첨에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검토를 해주고,
그리고 승인이 되는지 아니면 뭐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하는지 기각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케이스를 접수를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시고 만약에 추첨해서 떨어지신 이제 접수 서류라고 하시면 접수 서류도 모두 다 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접수비도, 왜냐면 접수를 공식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추첨에서 떨어진 상황이시면. 그래서 그런 이제 추첨에서 떨어진 이제 해당 서류들은 추첨 서류뿐만 아니고 서류 접수비도 모두 다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편을 이제 보시면, 네, 우편물을 기다려 보시면 이제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시고 지금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H-1B 비자의 발급 제도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더 하라고 그런 이제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또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4월 18일 날 자로 지금 서명이 된 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명령으로 일단 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H-1B 비자에 대한 법을 전격적으로 일괄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행정명령에서 지금 이제 명령을 한 것은 현행 H-1B 비자에 대한 발급 규정을 전면적으로 다 이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명령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기간을 주면서 혹시라도 사기성으로 진행이 되었던 케이스들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이제 눈 감아질 만한 이런 이제 법의 맹목적인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개선안을 마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그 발급 시스템 자체를 재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악용 사례들이 없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발급 제도, 그리고 이제 운영 계획, 그리고 또 이제 사기 방안, 사기 방지 방안,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처음부터 계속 원했던 게, 그리고 주장했던 게 유권자들에게 이제 많이 받아들였던 내용이 미국을 이제 자국민을 먼저 생각을 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표어대로 미국에서 지금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고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어낼 때도 미국인을 채용을 하자, 이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침을 모든 이제 방안을 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명목상인 거고요. 그래서 특히 또 이번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이 좀 낮은 편인 H-1B 전문직 취업 직책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낮은 포지션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이제 억제를 하자. 그리고 그런 포지션에는 미국인의 채용을 이제 활성을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핵심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달 사업에도 미국산의 자재 사용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계약 단계에서도 미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제 방안을 강구를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로 과학계나 정보통신계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전문직 취업 비자는 활용을 하고 있죠. H-1B 비자를요. 그리고 그런 이제 IT 쪽이나 엔지니어링 쪽이나 이제 그런 이 H-1B 비자 제도를 활용을 해서 법률 비용을 발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내에서 이제 자국민들로만 이런 직책들을 모두 다 채우기는, 이런 포지션을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H-1B 비자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들의 고급 인재들을 데리고 오는 건데, 지금 그리고 사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의 그 쿼터로 정해진 것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 쿼터를 늘려줘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정말로 이제 현실성이 없는 그런 방안이다, 그런 이제 의견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런 행정명령에 지금 서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부도 그렇고 국무부, 이제 뭐 국토안보부 다 이제 맡은 바 역할들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각자 맡은 바에서는 보고서 이 행정명령안을 따르면서 정말로 이제 악용 사례들은 없는지 조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행정명령에서 원하는 그 개선 방향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저임금으로 있는 포지션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자제를 하고 정말로 고인력 그리고 또 이제 고학력과 고임금 기술자들에게만 H1B를 발행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이제 방향을 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미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일부러 차단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 분야들에 이제 지금 해당하는 고용주들의 상황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또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인력만으로 충당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H1B 비자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현실과는 사실 거리가 먼 부분이 이제 많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그리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말로 사실 자국민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내 경제에서도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사실 많다라는 또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IT 업계에서랑은 염려를 또 많이 하는 게 미국에 와서 IT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템 쪽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외국의 세계 각지에서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분야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미국의 취업 그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면 이런 부분의 법안들 때문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고학력자 이제 기술자들 그런 인재들을 외국의 인재들을 미국에 남아 있게끔 해주지를 못하고 그들을 결국은 그러면 모두 이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될 테니 그럼 결국에는 그 고인력자들을 미국에서 공부는 했지만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정보를 모두 다 이제 습득을 한 그런 기술자들, 유학생들을 모두 다 이제 결국에 잃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미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요. 그리고 그런 조사에 의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H1B 비자에 대한 법안도 그렇고 또 아니면 이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또 새로운 부분으로 이제 결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